오늘 좀 다 하려고 좀 시도는 했는데 지금 11시 거의 30분인데 30분 있으면 또 저기 멕시코전에 있죠. 월드컵.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요거 지금 하는 거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원래 하려던 거 나머지는 내일 중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려던 거 마저 천천히 할게요. 제가 밤중이기도 하고 목소리가 좀 가라앉기도 하고. 자, 그 예상 실적 이 부분은 제가 레포트나 뭐 자료를 보면서 그 분기 실적들 좀 체크해서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좋아 보이는 종목들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앞에 보면 이건 17년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실적 일단 분기 실적상으로 이게 저점이고 18년 1분기 실적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4분기에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될 때 그러면 그때 주가가 그 시장도 똑같이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면 이 실적이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될 때쯤에는 그 악재 해소의 관점에서 저점을 잡고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해서 미리 좀 선별을 해놨다가 그 여러분들 텔레그램에 사용을 많이 하시죠? 텔레그램 저 같은 경우도 그 공시봇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다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등록해 놓고 나중에 실적 시즌에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 이런 것 미리 챙겨놨던 것들을 좀 보면서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매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4분기 발표될 때 좀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고 이제 지금 2분기지만 1분기 때 관심을 가졌던 건데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죠. 좀 1분기 때 이제 적자나고 살짝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반등폭이 좀 작았고요. 지금 더 내려온 상태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좀 올라왔다가 요즘에 많이 그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갔죠. 일단은 성공적이었던 게 매매해서 PSK였는데 이거는 그 다음날 실적 발표하고 다음날 나중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꼴에다가 혹시나 그 수익을 좀 반납하지 않나 싶어서 스탑로스를 걸어놨더니 변동성에 잘려서 수익을 좀 극대화를 못했던 아쉬운 종목이고요. 뭐 대면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이것들은 뭐 그냥 봤던 종목, 그냥 보기만 했던 종목이고 야스도 잠깐 매매를 했나? 잠깐 반등을 했었던 것도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잡아놓은 종목이고요. 이제 그다음 이제 봐야 될 건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게 되면 이제 봐야 되는 종목들이겠죠. 그럼 3분기부터 이제 턴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2분기 실적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할 때 보통 이제 그 분기 실적이 6월 끝나면 이제 45일이니까 8월 15일 그리고 조금 늦어지는 것들은 뭐 8월 말일까지 또 이제 그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실적 시즌에서 좀 영향을 안 좋은 것들은 그냥 좋은 것들은 이제 6월 지금 시장이 뭐 중국과 미국과 무역 전쟁 때문에 좀 어수선하고 아직 이탈리아나 뭐 브라질인가요? 그쪽에서 좀 증시가 좀 그렇지만 그 6월 말 7월 초 되면 이 실적 장세로 좀 들어가서 실적이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그동안 시장 영향으로 못 올라갔던 종목들하고 그리고 시장 뭐 안 좋은 실적으로 이제 주가 내려와서 있는 종목들은 실적 발표 시즌 좀 돼서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세진중공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개선되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좋지 않아서 3분기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분기 실적이 어딨냐? 보이시죠? 보시면 뭐 인정될 수 있고 매출액 68점 여기 보면 YOY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보시면 23억 2분기에 9억 2분기 적자죠. 영업이익은 2억 근데
3분기를 보시면 63억으로 이제 크게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이제 턴한다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걸 다 믿을 건 못 되고요. 좀 계속 그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 레포트나 아니면 뭐 따로 여기저기 나오는 뉴스 관련 소식들 좀 보면서 이건 계속 예상대로 이런 실적이 나올지는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성 DS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해성 DS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이거는 그 이유는 그 요즘 최근에 나온 레포트에도 좀 그 부분이 좀 써있던데 그 수출이 80%인가 90% 정도 되고요. 실제로 얘네가 그, 그 매출 원가율이 한 거의 80% 이상 돼서 그 원재료 가격의 주가가 많이 그 실수익성이 많이 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얘네가 지금 구리 가격, 구리 원자재가 거의 원재료 중에서 한 50% 이상 50% 부분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근 그 구리 가격이 좀 내려왔죠. 구리 가격 내려오고 수출 관련주다 보니까 워낙 약세도 되다 보니까 좀 주가 흐름이 좀 올라왔는데 대신 그 2분기 실적이 원래는 그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4월달에 보니까 4월달에 예상했던 실적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고 지금 시장은 그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원화 약세 그리고 원재료 구리 가격 원재료 하락 이 부분은 해성 DS의 2분기 실적을 좀 더 예상보다 좀 더 좋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좀 주가도 올라와 있는 상태 같고요. 하지만 소소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뭐 2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부터 그 지금 보면 3분기부터는 매출 고성장 지속이라는 코멘트가 좀 달려있죠. 이게 어디 좀 시간이 좀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이제 계속 할 거니까 할 때 중간중간 말씀드리고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하여간 3분기에 고성장이니까 그러면 2분기 때 실적 나올 때 그다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는지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서데이 토지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하고 조금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레포트 보실 때 체크하실 게 실적만 보실 게 아니라 그 레포트가 뭐 대부분 잘 안 보는 분들 이야기가 레포트는 나중에 뭐라 하나 그 주가 고점만 만들고 실제로 뭐 내용이 그닥 뭐 신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레포트에서 힌트를 얻으실 부분은 그 실적의 추세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실적이 뭐에 좌지우지돼서 어떤 그런 실적을 추정을 할 때는 이 애널리스트도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어떤 가정하에서인데 여기 레포트 보시면 여기에 가정은 1분기 실적은 기대치 부합했지만 위베어 베어스 더 퍼즐의 매출이 기여돼서 지속 확대가 전망된다. 그래서 실적을 되게 좋게 봤어요. 근데 요즘에 주가가 많이 다운됐죠. 원래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되게 좋게 봤었는데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 매출액에 보시면 위베어 베어스가 지금 1분기에는 뭐 48억 매출이 잡히는데 2분기에는 이제 143억이 잡히는다고 좀 추정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그 소식 나온 거 보면 그 위베어 베어스의 실적이 조금 반영되는 게 좀 더딘 것 같아요.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부진해서 6월부터 반영이 되면 저 예상들보다는 조금 한 템포 좀 늦춰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위베어웨어스가 143억, 3분기에는 254억. 그러면 여기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러면 여기서 썬데이 토지 같은 경우는 유심하게 보실 게 단지 저 수치가 이렇게 좋아진다는 부분보다 유심히 봐야 될 건 위베어웨어스의 실적이 언제 반영이 되고 실제로 매출에 지금 예상하는 부분처럼 그 상승세가 반영이 될지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엔 이게 지금 6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좀 그렇다면 이 예상보다 지금 원래 2분기가 4, 5, 6이니까 그죠? 그러면 예상보다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려온 주가들이 그걸 지금 미리 반영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의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베어웨어스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관련 소식을 주시하시면 좀 저점을 잡는 부분에 맞춰서 좀 그 좋은 타이밍에 매수 자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하면 매수할 필요도 없겠죠. 좀 좋아질 것 같다. 2분기 지나서는 그런 확신이 좀 들면 그때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저점 잡을 때 좀 매매를 좀 체크해 볼까 싶은 종목이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러는데 좀 요즘에 그 잠깐 올라긴 했는데 한동안 또 화장품 이쪽 관련주들이 조금 그 정체기처럼 좀 보여서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넷마블 그 DMS도 지금 2분기 실적이 바닥, 3분기에는 실적 성장이 된다고는 레포트는 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LG 디스플레이 관련한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 실적 부분보다 조금 더 한 템포 좀 더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치면 여기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연내 가장 비수기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2분기보다 3분기가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면 2분기가 저점 만들고 좀 올라올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6월, 7월 그 LG 디스플레이의 그 광저우 공장 승인을 좀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CPT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조금 좋은지 금요일이 아니라 어젠가 주가 볼 때는 조금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았고요. 요즘에 좀 관심을 좀 계속 좀 보고 있는 건 KMW인데 KMW를 보다가 그 화웨이 장비가 그 삼성전자 쪽 장비보다 그 방식에 있어서 지금 발전은 통신사에서 발전하는 방식에 좀 가깝다고 기사를 한번 본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KMW가 20%대인가 30%대인가 삼성전자 쪽에 매출을 그 정도 좀 올리고 있는데 화웨이 쪽으로 좀 간다면 KMW도 주 매출처로 되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분이 조금 악재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고요. 얼마나 그게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렇고 유비벨록스도 뭐 일단 레포트 상으로는 2분기에 턴어라운드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성장 전망이 된다는 얘기 있고요. 아까 3회각기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2분기 실적의 영업 종료 반영되는 부분. 연유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좀 안 좋다고 하고요. 얼핏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 최근에 봤을 때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잘 그렇고 TCK 같은 경우에 2분기에 그렇게 썩 안 좋은 편은 아니지만 1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2분기에도 일회성 비용이 발생이 좀 우려된다는 레포트가 좀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지금 예상하는 그 실적보다 일회성 비용이 또 추가로 또 발생을 하면서 실적이 좀 더 안 좋게 나와서 어닝 쇼크 비슷하게 나와서 주가가 한번 레벨 다운 한다면 그러면 일정 부분 그 저점 지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저가 매수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고 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4분기부터 좀 없네요. 아직 체크하는 게. 그리고 하반기에 보면 인선 ET를 전에 좀 보다가 요즘은 좀
안 보고 있는데, 원래 모멘텀은 큰 모멘텀 폐기물 매립장을 새로 어디였더라? 광양인가요? 매립장을 좀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데, 이게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는 좀 된다고 해서 주가가 한번 좀 올라가는 모멘텀이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내년으로 좀 연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올해 하반기에나 내년 초에나 한번 그때쯤 주가가 일정 부분 좀 참해지고, 좀 그렇다면 그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애터미가 뭐 아메이 같은 그 다단계 판매 형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애터미 요게 중국의 이제 콜마 BNH랑 같이 해서 공장 연구 시설 좀 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일정이 지금 보면 4월 30일 날 나온 기사로 따져보면 2019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되고 인증 후에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고 좀 돼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내년에 콜마 BNH 같은 경우는 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뭐 4번 차트까지 좀 오늘 다 해서 올릴 계획이었는데 좀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 3번까지 좀 마무리하고 차트 부분은 내일 중에 좀 작성을 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코프로가 급락을 좀 했었죠. 그래서 저점을 좀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 BM 그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그 공모자금을 조달해서 회사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공모자금을 조달하여 시설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미승인으로 결정나는 바람에. 그 부분인데,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그 유상증자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실제로는 근데 요즘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YIK나 뭐 ICD 뭐 이런 종목들 봐도 실제로 자금 조달이 요즘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회사에서 밝힌 대로 그 뭐 금융권 차입이라든가 종속회사의 3, 4배정 증자라든가 아니면 우회적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할 수는 있는데, 그 만약에 이제 그 다른 그 투자자를 만나서 이제 그 3자 배정을 하게 되면 하게 된다고 치면 유증이 아니더라도 제 생각은 주가를 일정 부분 지금 상태에서 크게 올릴 이유가 있을까 하는 뭐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주가를 올리면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겠죠. 자기가 좀 낮은 가격에 좀 많이 주식을 확보하고 싶은데 뭐 그런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뭐 100억이든 200억을 투입해서 뭐 100만 주를 가져가는 것보다 뭐 120만 주 주가가 좀 전환 가격을 낮춰서 120만 주, 130만 주 가져가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그렇다고 따지면 그 제일 안 좋은 스토리는 유상증자겠죠. 왜냐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이게 뭐 전환이 돼서 재무 개선 쪽으로 해서 뭐 중기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는데 희석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감안된다고 치면, 대신 유상증자 같은 경우 보통 리피싱이라고 해가지고 그 최초의 전환가액에서 그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까지 그 전환 그 주가가 그 이후 발행을 결정을 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30% 보통 30% 정도까지 할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요. 아니면 보통 좀 투자자한테 짠 데는 뭐 80%까지 그러니까 80%까지 보존이니까 20% 할인 최초 전환가액에서 하는데, 그 제 3, 4배정이 좀 그나마 나은 게 따지고 보면 전환가액에서 최초 전환가액에서 그 10% 정도밖에 할인을 안 하거든요. 많이 해봐야, 그러니까 유증보다 할인폭이 좀 적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제3자 유증이 좀 낮긴 하지만, 그러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2차 전지 시장이 좋고 하지만 당분간 저런 그 어차피 증자는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금 조달을 실제로는 그 에코프로비엠을 상장해서 거기에 투자 공모 자금을 받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대체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건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려면 운영 자금을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좀 어느 정도 결정되기 전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변동성에서 뭐 급하게 이제 뭐 하다는 지지하는 모습은 보일 수는 있으니까 급하게 급락 뭐 여건상 급락한다든 하면 하지만 급하게 급등을 시킬 만한 메리트는 이 증자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상황이 되어야 좀 주가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요즘에 그 저도 남북 경협주로 자주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현대건설하고 현대엘리베이터였는데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현대아산 그쪽으로 해서 그 북한이랑 그 경협할 수 있는 그 여건이 30년인가 받아가지고 지금 몇 년 남았더라? 하여간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이제 현대건설에서 한다고 해서 이제 현대건설을 좋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내용이 좀 하나가 있었죠. 지배구조 부분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이쪽에서는 좀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따지고 보면 그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보실 때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대북 제재가 일찍 풀리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는데 실제로는 저게 아주 큰 악재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 6월에 원래는 1년마다 그 갱신을 하는데 대북 제재를 갱신을 하는데 그 갱신을 안 하면 그냥 일몰되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대북 제재가.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죠. 근데 그렇다고 치면 조금 왜냐면 실제로 그 북한이 지금 북미회담도 뭐 하고 했던 부분은 일정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의 요인이 컸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경협주도 좀 크게 좀 살아나려면 기본 전제 조건은 대북 제재 부분 그리고 유엔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조건 하에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 치면 지금은 요게 지금 남북경협제가 좀 시들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한나 정상회담도 하고 해서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쏠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레포트를 잠깐 보면 대신 그 긴장 하나가 되고 제재가 풀리면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 부분 내용도 좀 있고요. 중간중간 정지식 보실 분들은 그 찾아보시든가 그 내용 검색하시면 대충 나올 거예요. 레포트들을. 아니면 제가 올린 내용만 잠깐 보실 거면 잠깐 스톱 시키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남북경협주 중에서는 좋게 받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금강산 관광사업하고 개성공단 쪽이었거든요. 신원 특히나 의류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우리 국내 경제 개발될 때 섬유 부분이 많이 그 컸었죠. 그 부분. 근데 지금 많이 그 힘들어졌던 것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개성공단 할 때도 그랬고 지금 거의 지금 국내에서보다 4분의 1 단가 그 인건비상으로 따지고 보면 개성공단은 다시 재개가 된다면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실적이 안 좋은 뭐 신원이나 이런 쪽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저게 만약에 다시 이제 재개가 되면 실적이 급반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저는 관심 있게 좀 보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은 일정 부분 대북 제재가 그 해제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강산 관광 부분으로도 아난티 부분이 좀
요즘에 한번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많이 좀 내려온 것 같은데, 그건 좀 천천히 좀 그 대북 제재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그 레포트를 보면 보통은 단순하게 이제 종목에 치우쳐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산업을 알아야 주가가 보인다 해서 산업 레포트를 좀 보는 얘기를 좀 하죠. 특히나 이제 여기 내용 보다 보면 요 부분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기업이나 산업이나 사이클 부분을 체크하실 때, 우리가 과거 지나고 나면 옛날에 저도 혼자 봤던 종목들이 지스마트 글로벌이나 아니면 뭐 코스온, 아니면 옛날에 왜 산성 LNS 같은 경우들 보면 실적이 실제로는 그때는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죠. 안 찍히면 적자일 경우도 있고 한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요. 그것들은 이제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그 어떤 기대감이나 그 미래를 보고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성장기에는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일정 부분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기대했던 이 실적이 이제 제대로 찍히고 나면 예전에 올랐던 그런 주가 상승보다는 실제로는 퍼가 만약에 전에는 뭐 퍼가 계산이 안 되고 적자여서 퍼가 계산이 안 되거나 아니면 퍼가 뭐 80, 뭐 100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실적이 실제로 찍히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미리 반응을 해서 올라갔음에도 그렇게 올랐었는데, 지금 보면 뭐 실적이 제대로 찍히다 보면 뭐 퍼가 15, 10 뭐 이렇게 되면 싸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성장기에 받았던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제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그 주가가 일정 부분 좀 그 지금 실적보다는 좀 다운돼서 많이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다시 뭐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 뭐 청산 가치라든가 그걸 따져서 좀 더 그때는 또 다시 주가가 반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주의하실 게, 성장 기업을 예전에 보고 예전에 와 얘네는 실적도 안 나올 때는 주가가 뭐 5천원에서 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실제로 흑자고 실적이 제대로 찍히는데 왜 주가는 전에 만원 갔던 때에서 지금 뭐 8천원 7천원이냐, 이런 부분들로 이거 저가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런 사이클 부분으로 좀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는 보통 그 주가나 펄을 따질 때 요즘엔 그 1년 후나 뭐 6개월이나 1년 후에 펄을 미리 땡겨와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실제로 지금 옛날에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았을 때보다 지금 실적이 뭐 옛날보다 한 50%나 100% 올라왔다. 실적이 성장성이. 그런데 지금은 실적이 좋게 찍히긴 하지만 실적 성장성이 뭐 내년에 실적 성장이 뭐 플러스 20%다. 플러스 10%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치면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투자하실 때 단순히 지금 실적에 연연해서 그 저가 메리트로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좀 레포트 보면서 중간중간 어떤 키워드나 이런 부분을 보면 더구전자가 잠깐 올라왔었는데 요즘에 또 주가 좀 흘러내리긴 했더라고요. 근데 보면 레포트 그냥 나온 거 보면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이고, 그거의 모멘텀은 트리플 카메라라는 코멘트가 있어요. 아이폰에서 요즘엔 그 트리플 카메라 장착하게 되는데, 이게 얘네가 뭐야? 스티프너 브라켓을 애플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트리플 카메라가 장착이 되게 되면 더구전자에겐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직 올해는 아니죠. 2019년 신모델이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니지만 이 기대감이 일정 부분 19년이면 이제 하반기에 되면 실제로 트리플 장착하면 하는 모델들이 좀 늘어나고
실제로 여기에서 말했던 레포트에 말했던 포인트처럼 이 부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주가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요건 도구전자도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한번 이 레포트가 나오고 주가가 한번 튀었어요. 튀었는데 근데 조금 체크하실 거는 보면 그 전제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성장성을 볼 때 레포트를 볼 때 실적 수치만 보지 말고 이 실적이 어떤 이유에 어떤 이유나 가정 하에 그 실적을 전망했는지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매출 총 이익률이 뭐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뭐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치면 매출 원가가 총 이익률이 그렇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30%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매출 원가에는 보통 원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얘는 그 아까 해성 DS를 얼핏 예를 드렸는데 해성 DS 같은 경우는 얘랑 정반대죠. 매출 총 이익률 거의 30%가 안 되니까 매출 원가는 그러면 70, 80%. 그러면 거기에 원자재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수익성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매출 성장이 안 되더라도 해성 DS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안 오르더라도 원자재 가격만 하락을 하면 수익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기 매출 총 이익률만 부각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얘는 우와 이익률이 되게 높겠다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아요. 자 보시면 해성 DS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매출 원가율이 80%가 넘죠. 넘는 대신 판관비가 작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해성 DS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 가격이 수익성을 좀 결정짓고 그게 보통은 얘기하는 변동비거든요. 변동비인데 그 고정비료 자격에는 판관 비율은 작은 대신 그 원재료 가격에 대해 그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성이 많이 변동을 해요. 자 그런데 보시면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매출 총 이익률이 뭐 70% 이렇게 나왔죠. 결국엔 매출 원가율이 30%대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대신 보면 이건 그 고정비인 판관비, 판매 및 관리비가 49, 거의 50%예요. 그죠? 50%. 그 고정비가 크다는 얘기죠. 고정비가 큰 부분은 저기에서 부각을 안 시키고 여기 좀 강점이 되는 매출 총 이익률만 좀 부각을 시켜서 좀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할 게 그러면 이 기업은 매출이 늘어야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 아까 해성 DS처럼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받는 게 아니니까 크게 그러면 매출이 늘어야 수익성이 개선이 되니까 얘는 추후 실적 흐름을 체크하실 때 여기서 얘기하는 예상하는 매출액이 계속 좀 올라가는지 그걸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분석 보시면 이제 좀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게 그 요즘에 이제 연결 기업으로 이제 주재무제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하고 연결 기업 되면서 그 혼돈하시는 수 있는 부분이 저도 가끔씩 자꾸 이제 혼돈됐었는데 그 개별 실적하고 그 종속기업이 이제 연결로 잡힐 때는 원래 지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보통 뭐 50%를 가지고 있던 자회사를 종속회사를 50% 가지고 있던 60%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70% 가질 수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종속회사가 그 연결로 잡힐 때는 매출액 아니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은 그 지분율대로 잡히는 게 아니라 지분율이 50%라고 치면 매출액이 그 종속회사가 100억이 났어요. 그러면 매출액이 50억이 잡히는 게 아니라 100억이 그대로 잡혀요. 대신 주모회사하고 종속회사 간의 그 내부 거래들은 좀 조정을 거치니까 실제로 100억 그대로 잡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지분율대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 퉁쳐서 다 같이 그냥 묶어버린다는 거. 그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은
뻥튀기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순이익을 볼 때는 이제 그 구분이 되죠. 지배주주 순이익하고 비지배주주 지분 순이익. 그 개념이 이제는 그 지분율에 따라서 지분율이 50%면 만약에 연결로 잡아서 뭐 영업이익이 뭐 100억 나오고 순이익이 했더니 100억 나왔다. 근데 그 100억은 이제 비지배주주 지분까지 합한 거고, 만약에 이제 그 50% 지분 50%는 100억 중에 이제 50억만 이제 지배주주 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대신 이제 그 종속회사 연결로 잡힐 때고,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관계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지분율은 뭐 보통 20-30% 되는 것들, 그것들은 다 잡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아까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 잡히는 것처럼 그 지분만큼만 잡혀요. 그 부분은 좀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삼성출판사가 이제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좀 주가가 뭐 쭉 올랐다 쭉 내려왔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스마트 스터디의 부분 얘기하고, 연결로 잡히고 있는 연결은 이제 아트박스.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레포트에서도 얘기하지만 아트박스의 실적이 좌지우지하죠. 개별 기업으로서의 얘 실적보다는 아트박스 실적이 좀 커져야 그 연결 실적에도 잡히는 부분들이 좀 좋아지고 하는데, 근데 스마트 스터디 같은 경우는 연결 기업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지분도 이제 아트박스는 40중 4~5%를 가지고 있고, 지분을 스마트 스터디는 25%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관계회사라는 게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여기서 영업이익 이렇게 스마트 스터디 뭐 570억 뭐 매출액 뭐 2019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이고, 이게 연결기업처럼 다 들어가서 매출액에 들어가서 우아하게 실적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반영이 안 되고, 여기에 없는 순이익에 또 게다가 100%가 아니라 25%만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보시면 좀 그 실적에 잡히는 것보다 좀 너무 좋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재무집 그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그래서 아트박스랑 스마트앤미디어가 이제 종속기업으로 잡혀서 연결 실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분이랑 상관없이 매출액 이런 부분 똑같이 100% 잡히고요. 보면 이렇게 종속기업은 2개고 관계기업으로 해서 스마트 스터디가 있죠. 25.3%. 그러니까 이 부분은 레포트를 보실 때 요건 좀 그런 부분을 걸러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지금 이게 퀀트킹 잘하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던 퀀트킹 잘하는데, 이거는 분기실적 요거 볼 때 제일 편한 게 개별 실적하고 그 연결 실적하고 이제 분리를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냥 연결 실적만 보시면 매출액이 뭐 크게 좀 좋다고 좀 크고 좋다고 느끼시겠지만, 개별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123억 131억이고 매출액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매출액이 그 지분율만큼 잡히는 게 아니라 100% 잡히는 거니까 과대하게 잡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체크하실 때 퀀트킹 자료, 그래서 분기 실적을 좀 보시고 연결 기업하고 개별 실적 좀 체크해서 조금 그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하려던 것 중에서 못했던 차트 부분은 내일 좀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